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마케팅 때문에 고민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2019년 9월 5일에 초판 1세가 발행되었고요. 2020년 2월 5일에 초판 8세가 발행되었습니다. 작가는 이승민 작가님이시고요. 이분은 원래 사회선생님이셨어요.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과를 졸업하셨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사회과 교사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광고사들의 의뢰를 받는 광고 실행사 에드리절트의 대표이사라고 하십니다.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쓰기에 관심이 생긴 한 지인이 이 책 저 책을 찾아 독학을 해보다가 안되겠다 싶었는지 사이트를 통해 검색을 해보았다고 한다. 글쓰기와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 관련 정보들이 꽤나 많이 나왔다. 최종적으로 그중 2군데 정도가 눈에 띄었다. 둘 다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실상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았으나 내용은 확연히 차이가 났다. A. 우리는 글쓰기 전문가 양성소입니다. 벌써 200명의 학생들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글쓰기의 명문 잘서대학 졸업, 20년 경력의 베테랑 작가 코치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요. 3개월 과정이면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한꺼번에 결제하면 할인도 해드려요. 망설이지 말고 오세요. 3개월이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글쓰기, 무엇보다 전문가의 코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쓸 수 있습니다. B. 글쓰기 정말 잘해보고 싶죠? 여기저기서 잠깐 많이 배우기도 하셨을 겁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책을 통해 인터넷 강의를 통해 한 번씩은 글쓰기 교육을 경험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아무리 배워도 글쓰기가 잘 안되죠. 글쓰기는 사실 이름보다 실제 써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직접 쓰면서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도 적용해보고 글에 대한 피드백도 받다 보면 누구나 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작가의 강의를 들으면 뭐하나요? 직접 써보지 않으니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걸요. 좋은 강의를 듣겠다는 분 말고 정말로 글을 잘 써보고 싶은 분들은 연락주세요. 당신이라면 어떤 곳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가? 굳이 답은 적지 않겠다. 일단 유입을 했다면 유입된 사람들을 구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유입 다음의 단계는 바로 구매 전환이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좋은 콘텐츠다. 특히나 온라인에서는 콘텐츠의 퀄리티가 더욱 구매 전환율을 좌우한다. 그렇다면 좋은 콘텐츠란 무엇일까?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소비자가 궁금해할 것을 내가 먼저 짚어주고 거기에 친절하게 답하는 콘텐츠. 너무 쉽지 않아요? 라고 물을지 모른다. 그러면 나는 되물어본다. 이렇게 쉬운데 왜 여태 못하고 계신가요? 보통 좋은 콘텐츠라고 하면 잘 찍은 사진, 그럴듯한 이미지와 그와 어울리는 내용을 잘 정돈해서 올려둔 걸 생각한다. 고객이 원하는 것이 답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 생각은 하면서도 막상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어찌나 천편일률적인지. 다같이 약속이나 한 듯 자화자찬 일색이다. 소비자는 그럴듯한 걸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궁금하고 답답해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 얼마나 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어필하는 것이 광고 콘텐츠에 담길 핵심이다. 위에 예를 든 A와 B의 글쓰기 광고 글의 차이만 봐도 필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다. A는 자기네가 얼마나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는지, 얼마나 가격이 좋은지,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어필하고 있지만 B는 글쓰기를 배우고자 하는 이의 실패와 고민을 공감해주며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가족 모임 장소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먼저 묻고 그것을 답하면 된다. 괜찮은 가족 모임 장소를 찾고 계신가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가족 모임인데 사진도 많이 찍어야 하는 만큼 기왕이면 예쁘고 고급진 곳으로 선택하고 싶을 겁니다. 음식도 한두 명이 아니니 기왕이면 합리적인 가격을 원하실 테고요. 뛰어노는 아이들이 많아 놀이방도 있으면 좋겠지요. 저 역시 그런 모임 장소를 찾다 이렇게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거창하진 않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있는 소중한 가족 모임이기에 저희는 촬영을 위한 포토월을 제공합니다.
음식도 전국 최고라고는 못하지만 남도에서 부모님이 직접 재배한 재료들을 직접 조달해 오고 있고요. 놀이방도 크진 않지만 아이들 놀기에 부족함 없게 이러이러하게 운영하고 있답니다. 어떤 업종이든 그 콘텐츠의 앞부분에는 잠재 고객이 궁금해하고 고민이 되는 내용을 미리 파악해 툭툭 던져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콘텐츠를 접하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그런 내용을 보며 상당한 동질감을 얻게 되고 1차적인 호감과 신뢰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거래보다 관계가 먼저라는 말이 있듯이 상업적인 내용을 전개하기 전에 호감을 먼저 사는 것은 구매 전환에 있어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된다. 또한 그런 과정은 이미 나의 질문까지도 다 아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게 되어 당신을 더욱 전문가로 느끼게 해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좋은 콘텐츠라는 것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려 한다. 강의를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이는 모두 좋은 콘텐츠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된다. 좋은 콘텐츠란 구매 전환을 높여주는 콘텐츠다. 말 그대로 구매를 부르는 글일 뿐이다. 글을 잘 쓴 명문 콘텐츠가 아니라 잠재 고객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글이면 된다. 말이 거창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궁금해하고 괴로워하는 부분을 먼저 정리해주고 그에 대해 답을 써두는 걸로도 충분하다. 막상 써보려고 하면 이조차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자면 전화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묻는 것부터 정리해 보는 게 좋다. 개인적인 컨설팅 자리에서 고객들이 전화로 제일 많이 묻는 게 뭐고 그때 뭐라고 답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시원하게 대화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좋은 콘텐츠 만들기가 많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보자. 고객들이 전화로 가장 많이 묻는 게 무엇인가? 한 사장님이 나를 찾아왔다.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어디에 꽁꽁 숨어 있는지 아무리 여기저기 광고를 해도 손님이 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호프에 비해 안주도 맛있고 가격도 싼 편이며 주변이 아파트 단지라 상권도 괜찮은 것 같은데 도통 손님이 오질 않는단다. 답답한 마음에 며칠 동안 몇만 장의 전단지까지 돌렸으나 여전히 반응이 없자 소개를 통해 나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분에게 사장님의 잠재 고객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사장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 근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럼 여기 오는 손님들의 대부분은 어떤 분들인가요? 라고 묻자 그건 어렵지 않다는 듯 바로 답했다. 현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근처 직장에서 일 마치고 3355 그룹 지어 오시는 젊은 분들입니다.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는가? 실제 주요 고객층은 사장님이 생각하는 잠재 고객, 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주로 근처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퇴근 후에 간단히 맥주 한잔하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었다. 사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잠재 고객과 실제 그 술집을 좋아하고 단골이 되는 사람들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오히려 그분이 생각하는 잠재 고객인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배달앱을 통해서 치맥 세트 등을 시켜먹는 경우가 더 많았고 주말 외에는 상가로 나와 맥주를 마시는 경우도 예상처럼 많지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트 거주민들을 잠재 고객으로 잡고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으니 제대로 효과를 낼 리가 만무했던 셈이다. 이처럼 잠재 고객을 누구를 규정 짓느냐의 문제는 가게의 운영과 마케팅의 방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잠재 고객이라면 전단지를 돌리는 것도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주변의 직장인들이 주요 잠재 고객이라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단지를 돌리는 건 말 그대로 돈 낭비일 뿐이다. 차라리 비용을 보태서 직장인들이 많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들을 찾아 온라인 마케팅을 하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SNS 마케팅을 하든지 아니면 근처 회사들과 아예 특별 할인 제휴를 맺어 멤버십 전략을 펼치는 것이 낫다. 그 사장님의 진짜 잠재 고객은 아파트 단지 어딘가에 꽁꽁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술집 몇 정거장 내에 널린 회사들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일본에서 영업의 신이라고 불리는 카가와 신페이가 쓴 너는 아직도 영업을 모른다를 보면 그가 인용한 다카타 아키라 사장의 말과 함께 매우 인상적인 구절이 나온다. IC 레코더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 제품은 불과 3개월 만에 4만 대나 팔렸습니다. 놀랍죠? 통상적으로 IC 레코더는 회의 녹음 등에 사용되지만 저희 회사 제품은 어린아이가 있는 엄마들에게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그건 성능에 대한 설명은 최소한으로 하고 6시에 돌아갈게,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있어 등 아이들에게 전할 말을 남기고 싶을 때 이걸 써보면 어떨까요? 라고 엄마라는 대상을 잡아 어필했기 때문입니다. 카가와 신페이는 일본 홈쇼핑인 자파넷이 인기가 높은 이유를 분석한 내용으로 위 구절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인다. 자신이 팔고 싶은 상품을 메인 타깃 이외에 누구에게 더 팔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그는 잠재 고객의 확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카가와 신페이는 내가 다루고 있는 상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들이 타겟이 아니라면 또 누가 우리 것을 필요로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당근을 원하는 것 꼭 말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했다. 팔지 마라 사게 하라 라는 책을 보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내용 중 꽃집 사례가 나온다. 2개의 꽃집이 있는데 한 꽃집 주인은 장미 사세요 라고 말하고 또 다른 꽃집 주인은 사랑 사세요 라고 말한다. 둘 중 어느 집이 대박집이고 어느 집이 쪽박집일지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사랑 사세요 라고 말한 가게의 주인은 고객을 이해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가진 힘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꽃이 필요한 사람은 대부분 누군가에게 꽃을 통해 마음을 전하려는 이들이다. 단순히 꽃 자체가 예뻐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꽃을 사려는 이들의 구매 목적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이에게 지갑을 덜 아끼게 되는 심리를 이용해 사랑 사세요 라고 외친 것이다. 결국 잠재 고객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매출을 결정짓는 첫 걸음이다. 최근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블로그가 하나 있다. 보통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하면 예쁜 디자인, 퀄리티 높은 포스팅, 상위 노출, 블로그 체험단 등의 범주 내에서 그림을 그린다. 그런데 이 블로그의 주인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오직 고객을 분석하고 그들이 원하는 콘텐츠만 올려서 성공하고 있었다. 과일을 파는 분인데 블로그 마케팅이 흔하지 않은 영역에서 블로그 마케팅으로 높은 효율을 내고 있는 게 신기해서 주목하는 중이다. 어느 날 치기공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가게를 소개받았다. 다른 곳에 비해 가격은 좀 더 높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 맛있는 과일만 파는 가게가 있다고 했다. 블로그로 과일을 팔고 있으니 나보고도 한번 자세히 보라고 했다. 녀석이 알려준 블로그 주소로 한번 들어가 보았다. 블로그로 과일을 판다는 것도 신기했는데 오직 과일 파는 콘텐츠만 올려서 높은 매출을 내고 있는 게 더욱 신기했다. 예쁜 디자인, 상위 노출 같은 건 전혀 신경 쓴 흔적이 없었다. 말 그대로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과일만 잘 구해왔을 뿐이다. 그 블로그의 프로필은 참 간결하고 명확했다. 싸고 맛있는 과일은 없습니다. 돈 좀 더 주더라도 정말 맛있는 과일을 사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분의 고객이었다. 포스팅 내용들을 보면 과일마다 좋은 품종을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한 기본 설명과 주인장이 직접 먹어보고 품질 수준을 확인하는 1차 필터링 결과까지 보여준다. 그렇게 확실한 상품만 선별해주기에 맛있고 좋은 과일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좀 더 비싼 가격인 줄 알면서도 주저없이 주문을 하고 있었다. 수천 개의 포스팅 중에는 블로그 사진만 보고 시중가보다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기 망설여질 사람들의 고민과 과일 선물을 하려는 사람들이 제품을 고를 때 걱정할 만한 부분들까지 잘 설명해주며 안심시켜주는 내용도 종종 볼 수 있었다. 이처럼 고객들을 이해하고 배려한 콘텐츠들이 꾸준히 쌓여 진성 팔로워를 모으고 지금의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듯 보였다. 나의 잠재 고객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잘 간파해내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기 마련이다. 나는 마케팅을 기획할 때마다 제일 먼저 그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로 감정이입을 해보라고 강조한다. 키워드 발굴부터 콘텐츠 작성까지. 고객으로 감정이입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모든 단계에서 수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다. 잠재 고객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그들이 우리의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고민하는 이유는 뭘까? 내 상품을 쓰면 좋을 잠재 고객들의 평소 불편과 고통은 무엇일까? 홈페이지는 내 자랑하는 공간이 아니라 잠재 고객의 필요에 대해 내가 준비한 답을 제시하는 공간임을 명심하자. 내 고민을 누군가 그대로 이야기해 준다면 시작부터 마음이 확 열리지 않겠는가? 내 것을 구매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타겟팅을 명확히 하고 그런 다음 그들이 궁금해할 것들,
고민할 만한 것들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블로그에, 홈페이지에 그걸 그대로 쓰자.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이고 좋은 콘텐츠다. 고객의 고민을 그냥 적기만 해도 이미 공감이라는 그물로 그들을 낚을 준비를 한 셈이다. 효과는 말할 필요도 없다. 내부 광고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선 고객들의 동선을 파악해 고객의 시선이 오래 머물 만한 곳들부터 세팅해 나가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이라면 고객의 입장이 되어 매장 내부를 둘러보고 시선이 오래 머무는 곳을 먼저 찾아보자. 음식점이라면 테이블 위가 될 것이고 병원이라면 접수 후 앉아있는 대기의자에서 바라보는 벽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곳을 우선 공략해야 한다. 병원의 대기석이 혹시나 데스크 쪽을 바라보는 위치라면 데스크에 앉아있는 직원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가 무의식 중에 환자의 선택을 결정짓는다고 봐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페이지라면 가장 기본이 되는 메인 화면, 그 중에서도 상단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의 경우는 고객들의 구매 결정, 결제, 이탈 등의 행동 패턴이 상당히 빠르므로 특히 그 과정에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훨씬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관리해야 한다. 참고로 내부 광고 세팅을 할 때 설득 판매라는 것에 대해 알면 참 좋다. 넓은 의미에서 고객들의 지갑을 더욱 열게 하는 모든 것을 내부 광고라고 한다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멘트까지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 설득 판매의 대표적인 예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맥도날드 매출의 20%를 차지한다는 유명한 질문이다. 바로 감자튀김도 함께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다. 아마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이것도 같이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관련 상품의 구매 의사를 묻는 것만으로도 매출은 훨씬 올라갈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런 식의 설득 판매조차 점점 빅데이터의 힘을 빌려 디테일해지고 있다. 온라인의 메이저급 쇼핑몰들은 A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 단계에서 A 상품을 구매한 사람이 함께 산 다른 상품들을 주르륵 함께 보여준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중에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이 눈에 띈다. 그래서 덩달아 장바구니에 넣게 되고 예정에 없던 추가 지출이 일어난다. 내부 광고를 디테일하게 세팅하면 평균 결제액이 높아지게 되고 더 많은 손님들이 재방문을 하게 된다. 충성심 높은 고객들을 변하게 되는 셈이다. 위 사례들을 참조하여 앞으로 당신의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깊이 고민해보자. 확신하건대 그 과정에서 반드시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경험을 할 것이다. 당신과 처음 만난 사람이 다짜고짜 첫마디가 이렇다면 어떻겠는가? 저는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저희 집은 완전 멋지게 꾸몄고요. 저 돈도 많이 법니다. 부담스럽기 짝이 없다. 홍보 콘텐츠도 이와 똑같다. 단순히 나의 이야기를, 그것도 나 잘났다는 이야기만 가득 담는다면 소비자들은 절대 공감하지 않는다. 그들이 겪는 문제와 걱정거리를 가급적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그에 대해 내가 왜 그런 해법을 제시하는지를 공감되게 쓰면 그게 가장 좋은 콘텐츠다. 사람들은 조언을 구할 때 전문가보다 자신이 신뢰하는 이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 한 예로 사람들이 연애 상담을 할 때 연애 전문 심리 상담사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저 내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주고 조언을 해줄 것 같은 친구를 찾아간다고 했다. 광고 콘텐츠도 마찬가지다. 고객들에게 내가 잘한다는 사실을 내세우기보다는 당신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더욱 유리하다. 뒤에도 더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마케팅이 하나의 기술적인 영역이나 또는 뭔가를 이렇게 상대방을 홀리게 해서 판매하는 기술 이런 걸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그 마케팅 하는 사람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마케팅이 설득인데 그 설득의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거든요.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그 고민이나 어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공감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진정한 마케팅인데 그거를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왜 선택하게 되었을까? 바로 이 잘 지어진 제목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케팅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마케팅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마케팅 때문에 고민입니다라는 말에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었어요. 아마 이런 공감이 제가 여기에 더 끌리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책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어떤 뭐 큰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지역에서 또는 뭐 온라인으로 작게 영업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대체로 이 책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광고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님이 온라인 광고를 실행하는 그 실행사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읽다 보면 상당히 또 기본적인 내용들도 많아요. 그런데 아까 책에서 나온 것처럼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지만 우리가 하지 않거든요. 하지 않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할 때까지 계속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